지금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언제 어떻게 구성돼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협의회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지금 꼭 필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공동체 한마당 성과 보고회 할 때 일부 했던 이야기가 중복되긴 하지만 빠르게 한번 좀 짚어보면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료집에 지금 자료집 순서는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빠르게 제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농촌,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밑도 끝도 없고 뭐 해도 끝이 없는 일이고 또 해도 다음 후임자가 항상 걱정이고 이거 한다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고생하면서 왜 우리가 이걸 계속 하고 있을까? 여기 항상 밤마다 부부싸움 하지 않으세요? 뭐 그런 거 왜 하냐고 계속 욕들을 먹을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이 일이 우리한테 계속 스스로 던져야 될 일이라 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사실 우리는 좋은 일 하자고 이거 하잖아요. 농촌 마을을 살리자. 여러 말은 마을 재생, 농촌 재생 이런 거 차원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면서 자원봉사를 너무 많이 강요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내가 이걸 왜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방향에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질문을 안 던지고 그냥 좀 행정사업 좀 받으면 좋고 뭐 안 주면 또 좀 적당히 하다가 또 뭐 나중에 그만두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창호 회장님 지금까지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봉사정신으로 왔습니다. 이게 봉사정신도 나는 하겠는데 마을에 누구한테 봉사를 강요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큰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가려고 하면 이 문제를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된다. 제가 이 길에 왜 서 있고 여기 왜 와 있는지 앉아 있는지 우리는 어떤 마을을 꿈꾸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원칙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협의회도 만들고 마을 만들기라는 행정사업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걸 답을 못 찾으면 사업비 좀 받는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 있잖아요. 위원장님도 수당 좀 달라는 소리도 하는데 수당 받으면 좀 나아질까? 한 토론을 좀 진지하게 해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 게 이장님 수당이 연봉으로 따지면 한 600만 원 조금 더 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연봉을 한 600 정도 그러면 월 한 50만 원 정도 주겠다. 그러면 고맙다고 하고 받고 할까? 아니면 안 받고 차라리 자원봉사로 하고 싶은 바대로 할 거냐? 행정에서 월급 비슷하게 수당으로 50만 원 딱 이장보다 더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장보다 더 받았다가 이장님들이 난리 날 걸요 아마. 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50만 원 받고 모든 책임들 지금 요구받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근본에 충실하고 원론적인 질문을 던져가고 그런 과정에 답을 계속 찾읍시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모임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매년 정기총회 하면서 대접해보고 제가 던진 질문들은 좀 더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도 10년쯤 20년쯤 지나면 농촌에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10년 20년 해도 희망이 없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거예요. 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더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갑시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10년, 20년, 뭐 길게 보면 20년이겠지만 적어도 10년 안에는 뭔가 희망이 보여야 되잖아요. 희망이 있는 일을 해야 되지 희망이 없는 걸 우리가 붙잡고 계속 할 수는 없을 거라 봅니다. 그 희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그동안 책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충남에는 다른 어느 지자체 광역보다는 충남이 이런 활동을 많이 했고 그것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열심히 했던 곳이 충남입니다. 그 책이 나와 있으니 우리가 뭐 이 책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센터 직원들 읽으라고 하고 센터 직원들 시험도 가끔 치겠다 하시고 그래야 좀 더 정책의 방향
또 우리 말 만들기 주민자치운동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아마 이런 책 속에 많은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닐 수는 있지만 적어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리했던 글이니까 충분히 참고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걸 뛰어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들의 역할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 걸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올해 교육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 마을 덕분이란 여기에 올해 용어 시리즈 작년에 쭉 나왔었는데 도대체 마을이 뭔지 행정리하고 법정리하고 차이가 뭐고 읍면은 언제 생겨가지고 읍과 면의 역사는 무엇인지 옛날에 읍면자치라고 면의장도 주민직선을 뽑고 면의회도 구성한 바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말마다 열심히 해봤는데 왜 문제는 안 풀리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같이 한번 올해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마다 역사도 2021년에 정리했으니까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이렇게 초기에 2015년부터 쭉 정리했던 책이 보고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시군별로도 다 정리해놨거든요. 무슨 과가 무슨 팀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리고 조례가 어떻게 구성되고 센터가 언제 설치되고 이런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살을 붙이는 것은 시군별로 하고 또 광역은 광역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필요하면 이런 자료들은 파일로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라 싶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5년에 본격적으로 충남에서 말만들기 활동이 일어나면서 했던 경험들은 말만들기의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의 광역에 말만들기 하는 그룹들은 충남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했고 이런 자료들도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충남도의 말만들기 기본계획도 수립했거든요. 제가 책임연구원으로 정리를 했는데 도에서 안 받아줍니다. 이대로 못하겠다. 지사님이 바뀌면서 이대로 못 가겠다고 딱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던졌던 문제의식이 여전히 지금 유효하다 보거든요.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지도 이게 보고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시군에도 말만들기 조례를 살펴보시면 말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자체에서도 말만들기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기본계획은 약속이잖아요. 우리 군에 우리 시에 말만들기는 이런 방향으로 4년간 갑니다. 정책 방향은 이렇고 사업은 이런 걸 합니다 하는 걸 약속을 정해야 되거든요. 계획이 있어야 활동이 있는 거죠. 시군별로도 기본계획을 수립합시다.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요게 올해 한번 쭉 다뤄보고자 싶습니다. 오늘 역사 이야기를 하고 다음 달에는 당사자 협의체로 말하면 협의회를 조금 더 토론하는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법이 그리고 공간지원조직 요즘 농촌공간재구조법이 농촌 말만들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공간재구조도 한번 다뤄보고 읍면정책 그리고 마을공동체수당 농촌 마을복지 어르신들의 복지를 어떻게 담당할 거냐 그리고 마을 태양광 이런 주제들은 다 우리 말만들기 청년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씩 계속 다뤄보면서 갔으면 좋겠고 올해 연중 일정 중에 1박 2일은 한 번 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주제를 모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역사 이야기 좀 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농촌에 말만들기라고 하는 역사하는 용어는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25년쯤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도시 쪽에서는 조금 더 빠르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지방자치 선거가 일어나고 난 뒤에 나타나는 새로운 활동들이 말만들기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새마을운동도 있긴 했지만 새마을운동과 말만들기의 큰 차이점은 말만들기는 21세기의 새마을운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큰 차이는 뭐냐 그러면 70년대 새마을운동은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 세멘트 포대 나눠주고 주민들이 부역을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마을을 가꾸는 그런 활동이고 행정이 주도했고
있고, 또 하나는 전통 문화를 좀 파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농촌의 장점을 많이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새마을운동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걸 반성한다고 보면 주민이 주도하고 전통 문화를 복원하고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마을 만들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이런 쭉 흐름이 있는데 큰 데에서 보면 도시에서 시작해서 농촌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시군의회가 구성된 게 1991년이잖아요. 1995년에 단체장 선거를 했고, 그래서 약 역사를 보자면 지금 길게 보면 35년 정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농촌은 주로 21세기 넘어와 가지고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이라는 걸 주로 행정리, 이장님 있는 단위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마을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전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행정리이기도 하고 법정리도 마을이고 권력도 큰 마을이고 그전에 향약 둘에는 다 그 권력 정도 규모에서 됐습니다. 그 읍면도 큰 마을이라고 마을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인 넓은 개념이었는데 우리 농촌의 마을 만들기가 행정이 중심으로 됐던 것은 결국 체험 휴양 마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들어보셨죠, 그죠? 녹색농촌 체험마을, 정보화 마을, 정톤 테마 마을, 산촌 종합개발 뭐 그런 마을 뭐 그런 사업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단위가 기본적으로 다 행정이 단위였습니다. 체험 마을을 지나치게 강조했거든요. 그러면서 오해가 생겼다 싶습니다. 마을 개념은 읍면까지 넓게 볼 수가 있다. 추상적인 개념이다. 여기 아마 그 마을 독본 작년 3월호 보시면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보자면 농촌 마을 만들기가 왜 힘드냐 생각해보면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제가 표현 이런 건데 마을 일에 나서면 다친다. 적당히 해라. 나서지 마라. 우리 부모님한테 자주 들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열심히 해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공부나 열심히 하고 도시나 성공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부모님께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마을 일에 안 나서려고 하고 나서도 뒷담화가 왜 이리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농촌 마을의 이 마을 만들기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구조인 게 지난 100년간의 역사가 숨어 있다니 일제시대 서로 고소 고발하는 것도 있었고 이웃을 또 신고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한국 전쟁도 있었고 군사 독재 시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농촌 마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일본 분들을 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일본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가서 많이 견학을 하고 좋은 점 배워와서 이야기는 하지만 한국 실정은 여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쭉 생각해보면 굉장히 대한민국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농촌도 상대적으로 정말 부유해졌습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생각해보면 그때 비해서 엄청 잘 살아진 거거든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긴 하지만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숙제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무게감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이런 맥락을 생각해보면 우리 마을 만들기는 하루아침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를 이어가지고 앞으로도 100년쯤 가야 될 일이다. 그래서 내 살아생전에 희망의 단초를 만들고 씨앗을 뿌리고 거기 싹이 트고 꽃을 피우는 있잖아요. 그 일부를 보는 거고 열매까지 맺는 건 앞으로 100년 앞을 내다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 말은 좀 여유를 가지고 무리하지 말고 정부 사업비 큰 사업비 따와가지고 당장에 뭐가 될 거라고 믿지 말고 좀 더 길게 보면서 천천히 갑시다. 무리하지 맙시다. 이런 말을 처음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균등 발전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살고 앞으로 당분간은 더 심화될 거라고 예상되고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수도권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
불균등 발전이 정부 정책이잖아요. 중앙에서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 관료들은 수도권에 다 집중합니다. 요즘 농식품부 사무관들 만나보면 농촌 실정을 거의 모릅니다. 농촌 태어나지도 않고 아파트에 태어나가지고 고시공부 시험만 열심히 쳐가지고 농식품부 사무관 되니까 농촌 실정을 잘 몰라요. 가끔씩 내려와가지고 좋은 것만 듣고 잠깐 보고 가는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이것도 고질적인 숙제입니다. 여기에 더 큰 숙제가 뭐냐면 우리 지자체 내부로 들어오면 불균등 발전이 또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 업, 시, 군청, 소재지 중심으로 인구가 계속 빨려갑니다. 면 단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가까이 있는 홍성만 보더라도 여기 보령시는 인구가 지금 10만이 주저앉았거든요. 이 동지역만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면은 다 인구 감소거든요. 인구 늘고 있는 면이 있습니까? 보령시에? 옆에 홍성도 마찬가지고 업 소재지에는 아파트 빌딩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 업 소재지 살면서 면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그 정도면 해도 양반인데 내포 신도시 살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 안에 불균등 발전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농촌이 계속 소외되는 겁니다. 충남도 사업 중에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균형발전 사업은 무조건 면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행안부가 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다 우리 면에다 투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업도 업 주변은 또 여건이 면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균등 발전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아마 이런 문제는 우리 마을만의 힘으로 어려울 거라 봅니다. 이렇게 말만이 협의회 만들고 충남 전체가 움직이면서 같이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세 번째 큰 숙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마을 만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농촌 21세기에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마을 만들기가 뭐냐? 이렇게 됩니다. 정의가 주민 스스로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마을의 생활환경, 경제, 돈 버는 것, 그리고 환경, 건설, 전반적인 문제, 복지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를 거쳐서 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활동. 여기에 마을 만들기의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이 마을 주민이 주도한다. 종합적으로 찾아간다. 몇 가지 사업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농사업 문제도 있고 어르신 복지 문제도 있고 아이들 후계자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러면서 공동으로 실천한다. 이게 말 만들기 정의입니다. 여기에 이제 정의인데 문제는 뭐냐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체험 휴양 마을이 들어오면서 체험 마을이 너무 강조된 겁니다. 농촌 체험, 도농교류가 지나치게 강조된 거예요. 마을 중에는 도농교류 체험 휴양 마을로 특화될 수 있는 마을도 있고 노인복지로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될 마을도 있고 아이들 교육을 좀 더 중심으로 할 마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을들이 있잖아요. 친환경 농업이 핵심이 돼야 될 마을도 있고 근데 체험 휴양 마을을 너무 강조했다는 게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제가 마을 사업하고 마을 만들기 다르다 그랬잖아요. 마을 사업은 뭐냐면 행정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례를 읽어보시면 마을 만들기 정의가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행정이 정책 사업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충남형 마을 만들기, 현장 포럼, 선행 사업에는 사업비가 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필요하면 행정의 사업비를 받아서 활용하는 거죠. 일치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 마을 만들기 하면 현장 포럼하고 선행 사업하고 충남형 마을 만들기 소액 중규모 이런 식의 단계별로 바뀌어올 수 있는 사업을 명칭을 외운 겁니다. 그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 만들기는 우리 스스로 하는 거고, 역사적으로 보자면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살고 있는 마을의 주인은 우리 주민들이다. 우리 주민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적 필연적으로 도입된 겁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그렇게 가지 못하고 정부 정책사업, 농촌 지역개발사업 중에 일반 농산촌 개발사업, 딱딱한 용어가 있잖아요. 체험휴양마을, 권역사업, 또 창조적 말 만들기, 뭐 이런 식의 사업 명칭들이 쭉 도입되면서 농촌의 농식품부는 체험휴양마을과 말 만들기를 동일시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을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는 체험휴양마을로도 농촌 체험도 하기도 하겠지만 노인복지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을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래야 농촌 마을에 미래가 있는 건데 싶은데 그런 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농식품부 정책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 2019년도에 지방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 농식품부는 지금 말 만들기는 우리 사업 아닙니다. 농식품 사업 없습니다. 지금 창조적 충남형 말 만들기 있잖아요. 이 도비를 매칭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이런 사업 하는데도 전국에 아마 충남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북도 지금 일부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광역에는 안 하거든요. 그냥 시군지자체 다 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충남은 사업도 있고 이런 활동 협의회, 우리 충남 말만들기 협의회 같은 조직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가장 먼저 했고 지금도 유일하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쭉 정리를 해보면 이런저런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도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평생을 일을 한 셈인데 도시에 사다가 농촌이 잘 살아야 도시 문제도 풀린다는 관점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들어왔거든요. 농촌이 잘 살아야 도시 문제가 풀린다. 도시에는 공동체 운동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도시는 틈만 나면 이사를 다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공동체가 되기도 어렵고 뭐 열심히 하다가도 사람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농촌이 안정되고 잘 살아야 우리나라 도시 문제도 풀리고 수도권 집중도 완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입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지금 지역 활동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광역별로 기초지자체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고 말 만들기도 극복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불균등 발전, 또 역사적인 무게, 지방자치가 충분히 발전 안 된 문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고 마을과 마을의 협력 네트워크도 여전히 부족하고 이런 협력 네트워크 하려고 하니까 지나치게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 제가 충남에 2015년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던 이유는 그동안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하고 정하고 왔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봅시다. 지금까지 방식대로 해가지고 농촌이 살아난다고 보장 못합니다. 뭔가 관점을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했던 게, 근데 첫 번째 전제는 말 만들기 사업, 지방 이양되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지자체 넘어왔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기초지자체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자체 안에 말 만들기 사업이 살아있습니다. 충남은 도에서도 매칭해주는 사업도 있지만, 시군으로 내려가는 있잖아요. 지방 소비세율을 인상해가지고 보장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앙정부에서 하던 사업을 지방으로 전환시켰다고 제가 전환사업이라고 표기합니다. 전환사업 안에서 예산표에다가 명시도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 시군별로 규모는 다른데 6억에서 아마 10억쯤 되지 않겠냐. 이 사업비는 지방으로 이양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토론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담당 부서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이걸 분명히 챙깁니다. 충남도 공문으로 전환사업 보전금 편성을 하고 집행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도 내려보내고 행안부도 이런 운영 기준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엑셀표로 해가지고 점검까지 다 하거든요.
여러분 시군에 예산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행정안에 분명히 편성되어 있는데 대체로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충남형 말 만들기 사업하면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매칭 예산이 붙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큰 액수 사업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10억짜리 사업 하나 안 하면 많은 일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군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요 주어진 예산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여러분들이 계속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방향의 사업을 찾아보고 시도를 해보자 싶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정리 마을 활동 중심인데, 여기 1번입니다. 마을 자치회가 중요하고, 그리고 마을 자치회, 말 만들기 활동 열심히 하는 마을들이 모여서 말 만들기 협의회를 구성했잖아요. 시군별로 말 만들기 협의회를 구성하고 광역까지 조직을 만들었고 열심히 하는 마을들이 모인 겁니다. 오른쪽은 가까이 있는 마을, 여러분 주민자치회, 아직 전환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잘못 우리나라 도입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마을과 마을이 모여서 주민자치회를 설립하는 겁니다. 우리 면에 30개 행정리가 있다 그러면 30개 마을의 대표자 한 명씩 다 모이고 기관단체 대표자도 모이고 그리고 또 공개 모집하는 사람 포함해가지고 40~50명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의 담당 부서 다르다 보니 협조도 정말 안 되죠. 주민자치회는 먼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마을이 잘 되려고 하면 우리 면이 잘 돼야 되거든요. 면 소재지에 저녁에 늦게까지 슈퍼라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리고 노인복지 담당하는 시설도 있고 또 찾아와주는 조직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을 안에다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은 예전에 권역사업 해보고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중간 지원 조직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그래서 충남은 큰 틀에서 보자면 요 관점을 가지고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게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또 그런 맥락에서 개념을 다시 정리하자. 마을이 행정리만 마을이 아니고 읍면도 큰 마을이다. 우리 행정리가 잘 되려고 하면 이웃 마을, 면 소재지까지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을이 뭐 독불장군도 아니고 뭐 사업비 많이 받아가 열심히 해봐도 우리 마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령화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주민 개념도 살고 있는 주민등록 이전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만 자꾸 고집하면 또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을 만들기도 주민 주도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뭔지가 우선돼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예산 지원하는 방식도 바꿔야 됩니다. 겁니다. 지금 제일 큰 숙제 중에 하나는 공모사업, 다 공모 방식이잖아요. 말 만들기 다 공모 방식입니다. 계획서 내야 되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도민참여예산제 사업하고 고생 뒷다하셨죠. 이 정산 문제가 보통 숙제가 아니에요. 이게 보조사업, 말 만들기 행정사업에 참여도 해보고 싶은데 계획서 내고 정산을 생각해보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인나라 돈 쓰라, 보탬이 쓰라고 하는데 누구 보탬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막 패러다임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토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충남의 도의 말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검토하고 제안했던 거예요. 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지금 농촌 실정에 안 맞는 보조 방식의 공모사업만 잔뜩 만들고 돈은 집행했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농촌에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랍니다. 세부 내용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마을 개념은 다시 한번 재정리합시다. 여러분 조례도 뒤져보면 마을이란 개념은 행정리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행정리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원래 마을 개념은 뭐냐 그러면 여기 제가 마을 돋보를 쭉 정리해놨는데 대한제국시대는 동리를 주로 마을이라 불렀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법정리를 만들면서 구장을 뒀잖아요. 그게 구가 하나의 그 마을 개념이었는데 해방 이후에 행정리를 계속 쪼개왔던 거예요.
말 그대로 행정위는 행정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규모를 작게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있으니 합쳐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위 하나만으로 굳이 예전에는 마을 해관 때문에 일부러 쪼개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합칠 시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전국의 농촌 마을 중에 행정위 쪼갠 사례는 전국에 엄청 많은데 대부분 다 쪼개면서 왔는데 합친 사례는 혹시 가까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인근에 행정위 2개 합친 적이 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을은 쪼개기만 하지 합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인구수가 작아도 10가구밖에 없어도 위장 전입을 시켜서라도 따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 우리가 말 만들기로 관점에서 보자면 마을에 청년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마을을 합치는 것도 검토할 시점이다 말씀드립니다. 주민 개념도 우리가 하는 이장님 중심의 전통적인 활동도 있고 또 위원장님 주도하는 여러 가지 경제공동체 프로젝트 활동도 있고 그리고 문화복지 동아리도 풀려하고 여기에 이제 새롭게 관계인구, 생활인구 이런 말 하잖아요. 출향인도 마을 만들기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가 우리 마을 출신인데 어디서 대학 교수하고 있다든지 어디 박사학위 받았다든지 어디서 기업체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마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에서 주민의 개념을 너무 협소하게 보면 우리가 지금 농촌 내부의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가장 좀 개방해 봅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법에는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 주소 이전하거나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보고 우리가 그 인구 센서스 올해 2025년이 인구 총조사하는 해입니다. 그때는 상주 인구를 조사하는 거죠.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보면 생활 인구라는 또 개념이 나옵니다. 유사한 개념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우리 마을 안에도 주민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우리가 마을회라고 하면 회원이라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를 회원으로 볼 거냐. 우리 정관에 있는 것처럼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더라도 살고 있는 우리 주민끼리만 하겠다는 것보다는 적어도 출향인 정도는 주민 개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일을 벌려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제안입니다. 세 번째는 마을 만들기 개념은 주민주도 상향식이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을 입장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노인복지, 그리고 농산물, 즉 양은 작아도 농산물이 안정되게 판매되는 것. 그리고 마을에서 아이가 1년에 한 명이나 태어날 수 있도록 아이가 태어나야지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노인밖에 없으면 우리는 결국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문 닫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특히 아이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마을의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면소저지에 있는 하나 남아있는 초등학교라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계속 고민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행정사업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되게 농촌 활력팀, 마을 공동체팀 그런 창구가 있잖아요. 그 팀은 창구일 뿐입니다. 우리 마을 만들기는 농업정책부터 노인복지까지 다 관련됩니다. 마을의 경관 환경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마을 만들기 일환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모든 부서를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과 이런 정도 빼고는 거기도 뭐 예산, 주민참여 예산제 또 관련되는데 행정의 담당 부서 중에서 우리 마을 만들기와 관계없는 부서가 손꼽으면 한 10개 정도, 팀 정도 뺄 수 있는 정도고 모든 부서가 우리 팀하고 우리 마을 만들기 관련된 겁니다. 담당 부서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 관점이 공무원에게 필요한데 그걸 하도 자주 바뀌니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주민 필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관점에서 마을 만들기는 마을 주민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우리 마을 만들기는 먹고 사는 문제,
농사 지어서 어떻게 판매할 거냐, 어떻게 가공할 거냐, 겁니다. 제가 그동안 쭉 해봤던 경험 가지고 이렇게 정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을만들기 열심히 해도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죠. 담당 공무원이 계속 바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무원이 계속 바뀌다 보니 교육하고 알만 하면 떠나버리시고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면 단위로 들어가면 면 소재지가 좀 더 집중적으로 잘 개발돼야 되는데 칸막이 안에서 사업은 많이 벌려지고 있는데 사업을 뜰 때 그때 무슨 사업하는지 알잖아요. 그 면 소재지, 작은 거점, 법정리, 행정리 반 전체를 보면서 면을 어떻게 우리가 살기 좋게 만들 거냐, 그런 맥락에서 행정리 마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보면 사업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협조가 안 됩니다. 행정도 부서가 다르니까 각각 시행되고 민간도 각각 시행하고, 적어도 주민자치회가 전체 사업이 뭐가 되는지 좀 알고 정리하면서 장소라든지 사업비 역량 강화 사업을 서로 좀 조정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아직까지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읍면 단위 안에서는 행정이 마을과 면 단위 정책 사업들이 좀 연결 구조를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것, 결국은 주민자치회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세 번째 목표는 같은 맥락인데 시군 단위로 거버넌스가 작동되고 읍면 단위로 읍면 행정. 지금 읍면 행정은 그냥 출장소잖아요. 잠깐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을에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면장님 찾아가잖아요. 면장님 찾아가면 면장님이 가진 재량 사업비 안에서 일부는 해줄 수 있지만 결국 그 면장님도 군청에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서 어떤 사업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읍면 행정은 정책 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읍면자치 1950년대 읍면 장도 주민 직선으로 뽑았고 읍면 의회도 있었고 원래 그렇게 지방자치가 부활됐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1989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면서 시, 군, 구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말만들기 열심히 해봐도 우리 마을의 애로사항을 행정이 하고 소통하기에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읍면 정도 안에 살면 그 면 안에 있는 것은 누가 살고 있고 대체로 무슨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웬만큼은 알겠는데 시군은 너무 넓어가지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책과 마을 현장 사이에 괴리가 계속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읍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또 다른 숙제인 것 같고요. 그 밑에 마을 자치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을 회잖아요. 마을 뭐 회가 새마을회라 부르기도 하고 그냥 마을회라 하기도 하고 마을 자치회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마을회와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읍면 행정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 마을 조직도 안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행정리 마을자치회 읍면 체계, 읍면의 주민자치회 법인, 그리고 군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포함하고 마을만들기 협의회 법인까지 이 관계를 전체적으로 체계를 잘 잡아주면 이게 안정되어 가면 우리 마을 활동도 굳이 이렇게까지 자주 모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체계는 정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간단한 숙제는 아니고 적어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있는 근무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이런 맥락을 잘 알고 사업을 잘 배치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시험을 쳤으면 좋겠다고 말만들기 협의회가 문제를 내가지고